내일부터 운행 안 합니다. 내일부터 운영을 안 하잖아요. 그거를 유보하시란 말씀이죠. 유보를 해주세요. 저는 각오합니다. 제가 모든 걸 다 잃더라도 우리 주민의 이 주민들이 말 하나하나 다 귀담아 들으세요. 무작정 1, 2주 만에 공지해놓고 없애버린다. 이건 굉장히 저희한테는 무례하고. 저 꼭대기에다가 뭐 하나 하고 저 밑에다가 하나 해가지고 우리는 만날 타고 다니는 그나마도 많이 걸어와서 그 타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더 멀어져 버린 거야 이게. 그 굴다리 버스 정류소 세운 지가 언제입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다가 갑작스레 이게 와서. 근데도 불구하고 행정 절차에 따라서 버스 정류장을 없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공지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청회 민원 접수고요.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쌍용 말씀 1단지 대표 김도호입니다. 2단지 대표 김대조입니다. 분라이 대표 이정입니다. GL 아파트 대표 박상현입니다. 1단지 노인회장 김한석입니다. 안녕하세요. 1단지 통장 홍순님이라고 합니다. 대표 오늘입니다. 이연실입니다. 2단지 당대표입니다. 하도 부대표입니다. 안전교통국장 이성우다. 교통시설 주장 석태현입니다. 버스 운영팀장 정세훈입니다. 교통시설팀 정세현 중관입니다. 소형도 이기준 중관입니다. 소형팀 김종희 중관입니다. 소통을 언제나 하자. 우리는 언제든지 기다리겠다. 그래서 명언까지 그렇게 드렸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행정 절차에 따라서 버스 정류장을 없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공지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월 28일 버스 정류장 폐지와 노선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에 근거하여 행정절차를 무시한 행위에 대하여 명확한 해명 자료를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행정절차법 법 제22조 제2항 제3조 및 영 제13조의 3에 따른 제8조의 2를 행정안전부 행안절차법 시행령 개정안 2020년 6월 11일을 근거하여 주민공청회를 개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1차적으로 일단은 저희가 여기에 와서 소통이 잘 안 되면은 민원으로 해서 다시 공청회를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쌍용 GL 근처 버스 정류장 부분을 현황을 두 번째 페이지에 이제 표시를 해두었고요. 저희 근처 버스 정류장이 되게 많아 보이죠. 근데 이제 사실상 여기서 탈 수 있는 것들을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단방향 3개, 떨어진 상하이선 2개, 그래서 총 5개 버스 정류장에서 이제 버스 놓칠 때마다 이제 돌아다녀야 되는 상황이 저희 현재 상황이고요. 그래서 시내버스 노선 최대, 마을버스 노선 없고 광역버스 노선 2개입니다. 근데 이 중에 이제 3개가 없어지면서 가로로 이동하는 교통수단 660번과 7-1, 뭐 A는 이런 건 포함해서요. 2개가 사라지는 거게 되는 거죠. 10년 넘게 사실 이용한 게 공지 1, 2주 만에 그냥 날아간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건가 싶기도 한데, 근데 저희가 듣기로는 저희가 계속 민원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없었다는 건 동의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넘어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3페이지 보시면 같은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성원아파트 보실까요? 아주 깔끔합니다. 버스 정류장 상하행성 딱 2개. 이 두 곳에서 몇 개 버스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시내버스 노선 최대 5개, 마을버스 노선 2개, 광역버스 3개입니다. 삼동역을 가든 경주역을 가든 난 지하철 타고 갈 거야 라고 했을 때 나 하나 놓쳤어. 그 자리에서 기다리면 됩니다. 저희요? 300m, 400m 기본이죠. 환승 꿈꿀 수 없습니다. 다른 데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같은 비교만 해도 이 정도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 와중에서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해서 저희도 최대한 편의를 봐달라. 뭐 굴다리 교통 저희도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편의를 봐주십사 해서 민원을 계속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저희 의견은 없이 없애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답변 들은 것들을 가지고 왜 그게 맞는 답변이 아닌지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한 겁니다. 저희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쌍용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3번 유일하게 들어간다. 단지 내 도로에 버스 들어가는 건 쌍용밖에 없다. 라고 답변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건 굉장히 당황스러운 게 시도로입니다. 저희 단지 내 도로가 아니에요. 저희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 이게 단지 내 도로라면 해전지구 내 모든 버스 정류장은 단지 내 도로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쌍용 아파트 107동에서 제일 가까운 3번 버스 정류장까지 166m입니다. 그래서 3번 버스가 저희만 가진 특혜라고 한다면 이걸 없앤다고 한다면 그럼 그 다음 제일 가까운 버스 정류장까지 500m가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봤어요. 태전지구 내 어떤 아파트에서 가장 먼 동에서 가장 가까운 동까지 500m가 넘는 버스 정류장은 없습니다. 그럼 이걸 이 3번 버스가 특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르신들을 위한 배려일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저희가 초등학교가 멉니다. 쌍용 지을 당시 교육청과 광주시를 통해서 강남구 자리는 사실 초등학교를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협의를 뒤집고 초등학교가 멀어졌죠. 뭐 어쩔 수 없다고 치자고요. 지난 일이니까. 아침 시간에 보시면 초등학생이 굉장히 많이 탑니다. 근데
이거 3번 버스 캐라고 해서 없어버리면 어떡하는 거죠? 너네 부모, 너네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가까운 곳에 집 안 구했으니까 너네 잘못이야 라고 답변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질문은. 그 민원인한테 적절한 말은 아니겠죠. 그렇게 답변하시는 건. 3번이 특혜라고 말하는 건 좀 엄청설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수령화 건너편에 새로 만들어주지 않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상하행선 버스 정류장이 300m 넘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이제서야 정상화가 된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버스 정류장에 한두 번 다니는 버스 빼면요, 34번 한 대 다닙니다. 뭐 1005번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1005번 이미 저희가 원래 타던 버스 정류장에 상행과 하행이 이미 다 섭니다. 버스 정류장 새로 만들었으니 그거 하면 된다라는 거는 저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겠죠. 굴다리 좌우로 버스 정류장 만들어줬지 않냐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왼쪽으로 최소 100m, 오른쪽으로 최소 150m가 되었고요. 왼쪽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게 된다면, 이제 안내해드린 것처럼 5411 쪽으로 가면 횡단보도가 최소 4개입니다. 최대로 건너면 5개까지 건너게 되고요. 오른쪽으로 간다면 언덕길을 오르게 됩니다. 어느 곳이든 뭐 동선이 길어졌죠. 그래서 발로 인을 보시게 되면 5417로 갈 경우에 이용을 자주 안 해보셨을 거예요. 주민이 아니시니까. 저는 버스 타고 다닙니다. 뚜벅이고요. 산책하면서 그 길을 겁나 많이 다니고요. 그런 와중에 여기 차들 진짜 쌩쌩 내려옵니다. 천천히 내려올 거라 예상을 하시는데 정말 세게 내려옵니다. 유모차 끌고 다니면서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할 정도로 신호등을 해달라고. 그런데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만약 신호등이 운영된다고 해도 여기 10분 이상 걸립니다. 이 횡단보도 건너는 것만 해도. 버스 정류장 가는데 30-40분이 충분히 걸릴 수 있는 거죠. 107동부터 여기까지 걸어오면 꽤 걸립니다. 근데 어르신들한테 그 긴 거리와 긴 대기 시간을 걸으라고 하는 건 꽤 무리이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언덕길, 그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집 앞 눈치우기나 이런 거 기대할 수 없죠. 저희가 맨날 동사무소 얘기해서 눈 치워달라 해야 일주일 뒤에 치워줍니다. 그렇게 위험한 곳이에요. 자, 반론 3. 이제 아까 잠깐 언급드렸지만 저번에 새로 만든 그 강남구 앞 54287, 54119 이쪽 보면 정말 거의 1km입니다. 버스 타려고 1km 나가는 태전동에서 그런 아파트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저희 와이프 실제로 660이나 이런 거 타고 퇴근을 하는데요. 여기서 걸어옵니다. 걸어오는데 20분이에요. 저희 집까지. 근데 덜 걷기 위해서 54119에 내린다? 그러면 이제 횡단보도 이제 4개를 건너야 되는 거죠. 그 쌩쌩 달려오는 것. 혹시나 버스 정류장을 없앴다고 해서 만약에 신호등을 운영한다고 하면 제가 물어봤어요. 동시 신호는 절대 못할 거래요. 교차로 2개가 겹쳐 있으니까. 그럼 이 신호등 4개를 건너는데 시간이 꽤 걸리겠죠. 그래요. 저희는 젊으니까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어르신들은 그 자리에서 몇 분을 기다려야 될지 모릅니다. 교차로 2개가 겹쳐져 있고 하나는 4거리, 하나는 5거리입니다. 자, 4번. 3번 타고 나가서 환승해라. 좋습니다. 3번 있으니까요. 네. 광주 가려고 3번 탔어요. 탔으면 괜찮아요. 근데 모란시장이나 이런 쪽 간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3번 타고 못 가니까 환승을 해야겠죠. 그럼 가까운 54119에 내려서 환승을 한다 치면 또 버스를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가 서울처럼 배차 간격이 짧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깁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버스를 타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버스 어플이라도 보면서 어떻게든 하면 돼요. 어르신들 언제 올지 모르는 버스 기다려야 돼요. 배차 간격 1시간이거든요. 타이밍 안 맞으면 끝납니다. 아시잖아요. 공무원들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32-1 모란시장 가는 이 버스가 5419에 안 섭니다. 아까 처음 2페이지에 언급드렸던 성원아파트까지 나가야 합니다. 3번 타고.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죠. 3번 타고 가서 환승이라는 굉장히 저희 상황을 모르고 한 답변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서류로 받은, 구두가 아닌 서류로 받은 답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이미지 5-1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자리에 하행선에 요 자리에 버스 정류장 하나라도 해주시면 저희 주민들이 좀 덜 힘들 수 있다. 횡단보도 안 건너고 언덕을 덜 오를 수 있다. 유모차를 끈 저나 여기 어르신들 좀 덜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여기에 요청을 하나 했어요. 다른 거 저희가 민원 넣은 거 없습니다. 무작정 없애라 하는 게 아니라 요기 해달라 했는데 답변을 이렇게 받았죠. 5번. 어린이 보호구역 펜스는 안전을 위해 철거할 수 없고 버스 정류장을 세울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버스 정류장을 세울 수 없다라는 법은 존재하지 않고 광주시 내 굉장히 많은 곳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왜 핑계라고 여겨지냐? 분명히 답변을 주셨을 때 안전을 위해 방어 울타리를 우선 설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안전을 위한다면 버스 정류장 혹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시기와 상관없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버스 정류장이 없어야 하는 게 맞겠죠. 그러나 현재 그렇지 않다는 건 여러분들 다 잘 아실 테고요. 내리막길이고요. 횡단보도랑 펜스가 딱 붙어 있습니다. 저녁에 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리막길이고 속도가 붙어서 내려와요. 생활놈들이 내리막길이고
있고 정차선이 있어서 천천히 내려올 거라 생각하시는데 그 교통량은 전부 다 태전지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굴다리 방향을 바라보고 내려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건너려고 있으면 움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펜스에 가려져 있고 시야도 가려져 있고 서로 가려져 있습니다. 보행자도 차를 늦게 발견하고 차량도 보행자를 늦게 발견합니다. 그 속도가 안 맞아요. 경사로에 버스 정류장을 만들 수 없다. 이게 굉장히 황당했던 답변인데요. 그 같은 도로에 장지 7동 마을 입구 이미 경사로에 지어진 버스 정류장이고요. 광주시에 굉장히 많은 언덕길이 있고요. 그 많은 언덕길에 굉장히 많은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이 답변은 저희가 너무 황당해서 그냥 이 정도만 얘기를 하겠고요. 교통량이 많아서 버스 정류장을 세울 수 없다. 저희가 요청한 위치는 하행선입니다. 그럼에도 버스 정류장을 세울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또 이제 뉴스들 이제 광주시에서 보도자료를 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이 도로에 만들어진 취지는 태전 지구에서 광주역이나 구시가지로 나가는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로라고 임시 개통 때도 정식 개통 때도 보도자료 뿌리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광주시장님이 답변한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도 나가보면 시간에 그 도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해돼요. 네. 근데 반대 차선은 그렇지 않거든요. 간혹 고사나시 사고가 났을 때 돌아오는 분들 계십니다. 그건데 극히 드물고요. 이건 제가 매일 아침마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교통량 때문에 그 자리에 버스 정류장을 세울 수 없다는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버스 교통 때문에 못 세운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그 반대쪽 차선 여기 제가 써놨지만 서원아파트나 오지구나 이런 태전고등학교 정류장 여기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 여기 차 엄청 많이 오서 항상 막히는 지역입니다. 교통량 때문이라면 이 정류장도 없어져야 되는 거죠. 말이 안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버스 정류장이 있으니 추가 설치할 수 없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런 답변을 해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여기 어디에도 특정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고요. 또 관련 법령이라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이미지 8-1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관련 법령은 없고요. 해당 내용은 경기도 버스 정류소 설치 운영 관리 매뉴얼에 들어있더라고요. 법령은 아닙니다. 여기도 써 있습니다. 200m에서 300m 이내는 권장하지 않는다. 그런 표현은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교통약자를 고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200-300m 내에는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가져다가 답변하는 건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겠죠. 이게 정말 시민을 위한 행정인가?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심지어 이 부분 제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경기도에서 만들었을 테니까. 경기도에 물어봤더니 강제로 지켜야 되는 상황 아니고 단순 지침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 어기면 그래서 불법이냐? 아니랍니다. 반론 2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겠습니다. 답변 시에는 제일 짧은 데까지 130m라고 하셨지만 실제로 걸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횡단보도 있습니다. 그거까지 다 포함해서 걸으면 150m 됩니다. 최소 거리가. 그럼 이제 그거까지 그냥 퉁친다 하고 130m로 봐도 태전동 내에만 해도 130m가 안 되는 버스 정류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시로 이제 3곳만 얘기를 했는데요. 심지어 이곳에 버스 베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버스 아침 출근 시간에 굉장히 교통량이 많아서 버스도 항상 기다렸다 가는 곳들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이번에 새로 생긴 버스 정류장도 있죠. 자기 구성 원칙을 구성해야 되는 상황이 더 가깝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스 베이가 없어서 교통량이 방해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이것도 웃음이 나오는 답변이었어가지고 바로 그 같은 도로에 장치 7동에 보시면 버스 베이가 없습니다. 버스 베이가 없는 정류소 거기 있고요. 하지만 이 도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교통량이 동일하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에 인구 밀집 지역이 있다거나 대규모 상업시설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교통량은 똑같다고 봐야겠죠. 왜냐면 태전 지구에서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버스 베이, 세울 공간이 없어서 그리고 이것 때문에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된다면 여기도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되고 저희가 추가 요청한 부분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작성하면서 하다 보니 이건 좀 우리한테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닌가 싶은 것들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신설 정류장 이름 보시면 청소년 수련관 건너입니다. 청소년 수련관보다도 태전 제일이 먼저 생겼고요. 쌍용이 이곳에서 제일 오래됐다는 걸 광주 시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밑에 이제 3302가 쓰는 이제 같은 이름으로 하행 정류장을 맡고 있는 이곳 이름도 변경 예정이라고 저희한테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쌍용 이름을 없애시는 거죠. 저희 브랜드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건데 아파트의 가치를 없앤다는 것 그리고 아파트의 편의를 없앤다는 것을 눈뜨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없애시는 정류장 이름 중에 하나가 강남중 강남고 청소년술관 태전 GL입니다. 저희가 또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했더니 공문 보냈다. 강남중이랑 강남고에 공문 보냈다 하시더라고요. 정작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라서 당연히 태전 GL도 받았다고 생각을 했으나 없더라고요. 태전 GL은 보낸 적이 없대요. 알린 적이 없대요. 이러면 저희 입장에선 어떻게 느껴질까요? 지금 광주시는 지금 쌍용 GL을 지금 교통 불모지로 지금 만들려 버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저희가 무작정 버스 정류장을 막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인정한다. 다만 최소한의 이동 편의를 봐주십사. 버스 베이가 있는 정류소가 아니라 그냥 그 깃발 하나만 꽂아달라. 이거 하나만 해줘도 우리 주민들 덜 불편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원이 없다고 동의하는 거라고 하면서 무작정 1, 2주 만에 공지해놓고 없애버린다. 이건 굉장히 저희한테는 무례하고 화가 나는 일입니다. 저희도 무조건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 주민의 버스 이용권을 확보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민 소리 좀 더 들어주시고 굴다리 버스장을 폐지는 유보를 해주고 그 주민과 대화해 주시고 교통약자가 적절하고 환승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시든지 저는 각오합니다. 제가 모든 걸 다 잃더라도 우리 주민의 보행권 대중교통 이용권이 확보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노인들을 무시하고 노인들을 애를 먹인 이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정말로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 주민들이 말 하나하나 다 귀담아 들으세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김도 회장님이나 우리 탑재 하신 분이나 연예관이나 말씀하시는 게 여기에 있는 내용에 다 대충 수행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서울에 생각하신 거는 지금 공지만 하고 충분한 설명을 같이 하지 못했다는 그런 내용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계신데요. 일본 또 김도 회장님께서도 굴다리 문제에 대한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인정을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한 임의적인 처리 과정이 너무 소홀했다는 거에 대한 많은 서운함이나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실무진에서 나름대로 공지하고 해서 그랬다는 생각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현재까지 해서 폐쇄하게 되는 것까지 오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무진이나 저도 가겠습니다. 가서 같이 가장이 오늘 이제 피칭 호텔 가정사정이 있어서 오늘 얘기 참석을 오늘 못해서 그걸 이해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여기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수긍해 줄 거 쓸 것 같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건 세무리 검토해서 그때 자세하게 답변 드리고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굴다리 버스 그냥 폐쇄는 유보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전로 아파트 연합 회장입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오는 거거든요. 굴다리 버스 정량 철거만은 일단 유보를 해주세요. 유보를 해주셔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 계획은 언제 해는 거지? 내일부터 운행 안 합니다. 내일부터 운영을 안 하잖아요. 그거를 유보하시란 말씀이죠. 유보를 해주세요. 정거장을 지금 현재 존재합니다. 존재하고 있고 철거는 아직 안 했다는 얘기인가? 굴다리 밑에 버스는 유보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저희가 내일에 나머지 무리한 액션이 없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